고등학교 교사가 직접 들은 고교 선택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의 고민은? 안녕하세요. 분당FC 이경화입니다. 네, 김지현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이제 고민이 아주 치열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분당에 18개 고등학교 중에 대체 어딜 쓰란 말이야.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 여기가 날까 저기가 날까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 것 같고, 예전에도 저희가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선택까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아까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선생님 요즘에 전화 많이 받으신다고 하셔서 생각난 건데, 그러면 다른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은 어떤 걸 가지고 질문을 할까, 뭘 궁금해 하실까, 그거를 여쭤보면 역으로 내가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알아봐야 될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요. 일단 제일 많이 듣는 건 왜 이걸 굳이 전화까지 하면서 물을까? 라고 하는 게 입결이에요. 아니, 그거는 전화를 해야 알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그런가요? 그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입결 사진들이 다 여러 그 카페들 있잖아요. 그런데 다 오픈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타권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막 플래카드 붙어 있고 그렇지만 다른 학교도 그거 공립은 오픈 못해요. 그리고 맘 카페에는 집계 현황표도 있잖아요. 그렇게 몇 개월치까지도 다 한꺼번에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일까? 라는 네, 생각에 네,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쵸. 그런 맥락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입결 중에서도 거기에서 재학생만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 자료에 재학생, 졸업생 다 구분돼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들도 오픈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재학생과 졸업생을 많이 구분시켜서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오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나가시는 분은 이렇게까지 물어요. 거기서 중복을 제외하고 몇 명이 되냐고. 중복학교 빼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이 다 중복가 카운트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걸 쉽지 물어서 않은데. 저희 학교만 n분의 1하고 다른 학교의 입결과 비교하려는 건가? 그럼 이거는 좀 의미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의 특성이 좀 중복 비율이 되게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아실 필요 없는데 너무 과몰입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입결을 어느 수준까지를 물어보세요? 가장 많이 묻는 게 서울대? 최근에는 메디칼이에요. 메디칼이에요. 그때 확실히. 네, 메디칼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는 물을 땐 계열별로 몇 명인지를 묻죠. 그런데 카페에서는 모집 단위까지 다 오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조금 찾아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은 전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왜 굳이 전화까지 하면서 더블 체크. 더블 체크. 네, 학교에서 직접 듣겠다. 이게 맞는 건지 그런 걸 수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학부모님들 입결을 먼저 돌리고 네. 도입부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저도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모 중학교 네네. 몇 등인데 이 정도면 거기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내신이 나올 것 같냐라고 물어요. 구체적이야.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애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등급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상 댓글까지도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내신이면 어느 대학이 최고치인지 이걸 연계해서 물으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뭔가 더블 체크라는 것보다는 내 애가 그 학교를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대학에 갈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네요. 결국은 그쵸.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입결은 선생님 말씀대로 도입부로 쓰는 거고 내가 이 정도 성적인데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성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이성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를 확인하고 네. 싶으신 거네요. 네네. 그 다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이 나는 문과다 아니면 나는 이과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러니까 애는 뭐 문과라고 하면 상경계를 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뭐 보거든요. 과목은 뭘 들어야 그쵸. 되고 그다음에 뭐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를 들으면 그쵸. 좋고 뭐 이런 거를 보통 예전에는 학교에 들어가서 상담하던 걸 미리 상담을 하시네요. 네, 전화 상담 네, 네. 되게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과목 개설되는 상황도 물어보시고 동아리에 대한 것도 물어보시나요? 그쵸. 그러니까 과목 개설 상황도 한 3개년치에 과목별 선택 인원수를 또 물어보세요. 와. 하게 돼서 어떤 과목이 폐강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들을 많이 줄어들기 듣는지. 위해서 내가 선행을 하는 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선행까지? 네. 지금 중3이지만 과학을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은 편인가요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대체 뭘 해야 될까요? 통합과학부터 시작하면 네, 문제 그쵸. 없겠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그런 것들 예, 거구나. 다 답변을 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상경이다 아니면 수화학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표적인 동아리가 뭔지를 묻고 거기에 선발 방식까지 물어봐요. 선생님이 개입하는지 그냥 아니면 뽑는지. 면접을 통해서 뽑는지 아니면 별도의 시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묻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이기 때문에 또 물어보는 건 저희 애가 그 정도라고 하면 에이스 반에 들어올 수 있는지까지 연결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좋다고는 하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도대체 뭔가요? 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묻고 거기에서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다른 비교과 활동이 있는지를 묻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아리도 나오고 개세특과 관련된 자율과제 탐구 활동 그리고 진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다 안내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끝내주네. 그분 그거- 야타고는 정말 준비된 분들만 이렇게 쫙 정리해서 저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네. 부서 선생님들이 가끔 제가 이런 전화를 받고 답변을 하잖아요. 네. 그럼 끝나면 박수를 쳐요. 그래서 야타고 콜센터라고. 그러게요. 그 다음에 아마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거기 자연계열하고 인문계열 비율이 어떻게 돼요? 뭐 이거는 좀 인문계열 어머님들이 좀 더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긴 해요. 작년부터 좀 일어난 일들 중에서 그러니까 계열별 인원이 어디가 되는지 묻는 분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과를 생각하는 맞아요. 자연계열을 원하는 애들이 먼저 물었었는데 작년에 학교 설명회를 포함해서 대부분 그걸 묻는 경우는 인문사회계열이요. 문과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 지역에서 내신을 딸 수 있는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아. 그쵸. 그런 경우엔 저희 학교가 몇 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 이것과 유사한 규모가 어떤 학교가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안내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야간 자율학습 그거 필수예요? 뭐 아니면은 학원에는 뭐 일주일에 몇 번 나갈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실 것 같아요. 석식도 네, 물어보고? 석식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그냥 그걸 강제로 시키는지 아니면 자율에 자율인지. 맡기는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참석하는 진행하는지. 전제 조건으로 그걸 활용하는지를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에이스반에 들어가면 그거 필수인가요? 뭐 거의 이런 그런 거죠? 식으로. 네. 예전 같으면은 좀 뭔가 관령 독서실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까지는 좀 학교에서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의 질문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기 때문에 스케줄이 꼬이면 안 되시는 분들이 묻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율에 맡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죠. 괜히 이걸 참석 안 했다가
약간 선생님이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시면 내가 불편해지니 네. 이게 자율인지 강제인지 반강제인지 이런 걸 좀 확인해보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석식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석식이 제공되나요? 라고 했었는데 네. 직영인지 위탁인지 이런 것들까지 좀 세부적으로 묻는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기자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나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점점 좀 네. 심화해서 묻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꼭 이래요. 저는 무슨 중학교 누구의 엄마인데 우리 애가 거기에 갈 거니까. 일지망을 쓸 예정이다. 거기에 배정받고 나서 꼭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뭐 이지망 써서 딴 학교 가는 경우도 있고 오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억하시죠? 누군데요? 예. 누구 엄마인데요? 그때 아니면 제가 상담했던 뭐 학생, 그러니까 재학생 학부모님도 상담 전화를 받으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면 되게 들어본 듯한 목소리가 있어요. 어머님 제가 어디서 통화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 작년 뭐 입학하기 전에 무슨 일로 질문을 했었던 학부모예요 라고 하면 달력에 전 그 애 이름 적어 놓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셨군요 막 이러거든요. 오늘도 또 얕은 팁인데요. 선생님 적어놓으신답니다. 전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런 것까지 내가 그 학교에 확인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물으시면 다 친절하게 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네. 선생님도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 있으실까요? 학교에 전화하는 걸 좀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 이름을 적어 놓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 애한테 불리기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니까.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애가 정말 들어오면 반갑더라고요. 안 오면 괘씸하지만 괘씸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거. 그쵸. 예. 그냥 학교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전화해서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이거를 다른 분 뭐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셔서. 네. 그리고 학원에서 하는 설명회 최신 정보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학원 설명회도 가보시되 거기에서 뭔가 이래?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예. 아이의 고등학교가 정해지면 그 학교를 믿고 가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어머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